강용호 교수님, 그리고 김준호 선생님, 그리고 또 우기재, 홍상욱 교수님 찾아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그럼 오늘 내가 여러 선생님 앞에서 대략 이야기할 내용의 그 요지는 우선 그 제목은 서경 요전에 기록된 요의 인사 채용 기준과 검증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6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서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어떤 책인가? 그리고 요전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또 어떤 작품인가? 그리고 셋째로 요의 인사 채용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 넷째로 제요가 수훈을 자신의 후계자로 발탁하기 위한 검증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와 수훈이 육아의 종주 공자와 맹자에게 끼친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합니다. 그 점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제요의 인사 채용 기준과 검증이 이 현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서경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공자와 맹자를 중심한 그 육아, 그리고 불가 혹은 뭐 육아, 도가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육아의 이 표준 경전이 육아면 누구든지 읽어야 되고 또 누구든지 소중히 여겨야 될 그런 경전이 13가지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육아의 13경이라 13가지의 이제 종류의 경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흔히 옛날 이제 그 이야기로 사서삼경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서삼경. 그런데 사서와 삼경은 우리 2조 500년 동안 혹은 그 고려 말에서부터 2조 500년 동안 우리의 그 향교나 혹은 성균관이나 혹은 기타 서원이나 거기서 우리가 중심 교재로 삼았던 것이 바로 사서삼경입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여러 경전이 합쳐서 요즘은 이제 13경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특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서경은 그 13경 가운데서도 제일 우두머리 경전인 삼경이 있습니다. 그 세 종류의 경전이라 이 말이죠. 그 세 종류의 경전이 있는데, 첫째는 그 삼경 가운데 첫째는 역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주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시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경, 그 시를 모아놓은 일종의 시집입니다. 공자께서 그 정리를 해둔 시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서경,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삼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바로 이 서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바로 서경의 위치는 그런 것입니다. 삼경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런데 이 서경이라고 하는 책의 원래 명칭은 바로 이게 서경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서경이다. 이 책이 바로 서경인데
이 책이 현재는 상서로 되어 있죠. 상서로 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 서경입니다. 서경인데 그 서경의 명칭은 원래 서경이 아니고 서입니다. 서. 글서자 하나뿐이에요. 그 뜻은 뭐냐니 문서라는 뜻입니다. 원래 고대의 문서라, 고대 사실을 기록한 문서라 그런 뜻으로 원래 그 전해 온 것인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차츰차츰 그 역사를 거쳐오면서 그 책이 정리가 되고 그 책이 이제 아주 높이 평가되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상서라고 하는 명칭으로 그러니까 그 기록이 전해 오다가 송나라 때, 중국 송나라 때 와서 유가사상, 이 송나라 때는 유가사상이 굉장히 이제 발전한 시대입니다. 성리학이 정리되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인데, 유가사상이 상당히 높이 평가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상서를 혹은 그 전뒤 서를, 서나 상서나 같은 뜻이에요. 이 상서를 서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습니다. 서자에 경자를 붙여서 서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니, 문서 가운데서도 이 경에 속하는 문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가 담겨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서라, 시라, 역이라 이렇게 하던 것을 송대에 와서 이제 이 성리학이 정리가 되고 유학 사상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시는 그냥 시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시경, 주역은 역이라 하지 않고 그냥 원래는 역 이렇게 썼는데 그 역을 역경이라, 그리고 또 이 서를 혹은 상서를 서경이라 그 경자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내포된 진리가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것을 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불가에서 이루어진 그 문서를 원래는 그 불서라 했죠. 불서라 했는데 거기에 불서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불경이라죠. 또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그 성서인데 성서를 성경이라 이렇게 경자를 붙인 이유는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편적인 그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경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경, 다시 말하면 그 원래 선이 혹은 상선이 하던 것을 높이 평가하는 의미에서 이제 서경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럼 그 서경이라는 책은 어떤, 그 간단히 요약하면 어떤 책이냐? 바로 중국 상고시대, 다시 말하면 그 원시시대에서 이제 문명사회로 접어드는 그 여명기의 역사를 간단히 정리해둔 그런 내용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고대사 가운데 제일 최소로 나온 고대사가 바로 이 서경이죠. 서경입니다. 그러면 둘째, 그 요전이라는 것인가? 오늘 이제 이 얘기하고 저는 서경 요전 했는데, 그럼 그 요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서경, 즉 상서는, 중국 고대에, 과도문자라고 하는 문자가 있었어요. 이 과도문자는 바로 어떤 거니? 올챙이와 같이 획을 이렇게 끊는데, 흡사히 올챙이처럼, 올챙이 이렇게 올챙이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있잖아요. 모든 획을 올챙이와 같은 그런 획을 껐다고 해서 그것을 과도문자라고 합니다. 중국 고대 원래 이제 그런 과도문자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문자로 기록된 고문상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 상서와 서경 같은 이름이죠. 이름인데 바로 그 상서 가운데 과두문자로 기록된 고문상서가 전해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진나라 한나라 시대에 들어와서 그리고 진나라 한나라 시대는 춘추 전국시대가 끝나고 새로 세워진 왕조가 진이요. 진을 이어서 이루어진 것이 한이죠. 그러니까 그때 와서 평민들이 쓰던 문자가 있어요. 평민들이 주로 이제 이 평민들 가운데도 요즘 말하는 감옥을 감옥의 그 죄인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용차로 쓰여진 문자가 우리로 말하면 아주 쉬운 문자라 그런 그 쉬운 문자가 그걸 예서라고 합니다. 예서. 그러니까 과두문자는 더 오래 그 이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고문이고, 그 진한대에 나온 그 문자는 그걸 예서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 이 서경이 과두문자로 기록되어서 전한 서경과 그 다음에 그 예서로 기록된 서경이 두 종류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것을 고문상서 혹은 이 예서로 쓰여진 상서를 이건 이제 금문상서라. 금대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 상서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금문상서라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왔는데 고문으로 쓰여진 과두문자 즉 고문으로 쓰여진 그런 상서는 이미 없어졌고 이미 우리 눈앞에 볼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자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문상서가 오늘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문상서를, 위조해서, 일부 위조를 해서 만들어진 그런 고문상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위고문상서라, 가짜 고문상서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상서가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위고문상서 속에는, 반드는 금문상서가 그대로 쓰여져 있고 반드는 그 메색이라는 사람이 가짜로 그 집어넣어서 썼다 이제 그런 그 상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서에는 고문상서, 위고문상서, 또 금문상서가 있는데 제일 표준으로 삼고 있는 상서가 다시 말해 서경이 금문상서가 제일 표준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 금문상서에, 제일 첫 편이, 금문상서가 28편이 있어요. 28편인데, 금문상서 28편 가운데 제일 첫째 편이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황제, 즉, 연인금의 일대기와 여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순의 사실을 함께 기록한 그 문서가 바로 요전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요전입니다. 그 요전은 이제 그 얼핏 보면 연인금의 기록만 기록한 것 같은데 실제 금문상서에는 그 연인금의 사실과 그 다음에 요를 이어서 황제가 된 그 순의 사실도 함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금문상서 요전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요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첫째, 그, 오늘 제목으로 이제 앞에 내세운 그 내용이 뭔가니, 요제의 인사 채용, 연임금이 인사 채용, 이제 그 자기 밑에 여러 인사들을 채용하는데, 그 인사 채용의 기준이 어떤 것이었던가, 그 점이 그때도 중요했지만도 오늘날 우리 현대에서도 인사검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뭐 우리 두말할 필요 없죠. 그래서 그 점을 요전에서는 다시 말해 연임금은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인사를
채용하고 안 하고를 결정했던가, 다시 말해 그 기준이 무엇이었던가, 이제 그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기록을 해놨습니다. 연임금이 말하되, 제여가 말하되, 그 이제 이 상서에 기록된 걸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연임금이 이제 오랫동안 자기가 그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이제 이끌어 가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나이 많아져서 그 여러 대신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자연 이법에 순응하여 나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여러 대신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도저히 내가 임금질 할 수 없으니 내 후계자가 누구를 삼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그 연임금의 신라 방제라는 사람이, 꼭 기록되어 있죠. 방제라는 사람이 말하되 뭐라고 했느니 당신의 아들, 연임금 당신의 아들 단주가 계명한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굉장히 요즘 말하면 계명한 사람이라. 사리에도 밝고 아주 총명하고 그런 사람이라. 그러니 딴 사람 줄 거 있습니까? 그래 당신의 그 집위는 바로 그 아들한테 물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방제가 제의를 했단 말이야. 하니까 이제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연임금이 말하되, 그 연임금이 이제 그 바로 인사 담당자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자니까 연임금이 말하되 뭐라고 했는가니, 내 아들 단주는 똑똑한 채만 하고 남과 다투기를 좋아하니, 남과 다투기를 좋아하니, 이제 송이라 송, 이제 요즘은 송사가 하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비록 내 아들이지만은 그 남과 다투기를 좋아하고 남과 그 입만 그저 살살살살 말만 잘하고 하니 그런 내 아들은 안 된다. 이게 바로 기준입니다. 무슨 아시겠어요? 예. 그 오늘날 우리 현재 돌아가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 아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뭐 욕심부리고 하는 그런 거 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저절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사기, 그 사마천이 쓴 사기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 유명한 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방제가 이제 당신 아들 그 개명하니까 그 후기자도 삼으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내 기록해놨죠. 이 말이에요. 완흉이라. 내 아들 단주는 아주 어리석고 흉측한 놈이라. 이게 참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흉측한 사람이라. 그래서 불용이라. 절대 채용하지 않겠다. 절대 채용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뭐 더 설명할 필요 없이 누구의 뭐가 되겠습니까? 연임금이 인사 채용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겠는가? 그 근거가 뭐겠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선공후사라. 인사 기준은 바로 선공후사라. 공을 먼저 하고 사를 나중하는 그 사상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공후사, 이건 일종의 전설시대의 이야기지만은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선공후사라.